안녕하세요. 저는 불행한 결혼 생활로 인해 이혼의 아픔을 겪었다가 이제서야 비로소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린 30대 여성입니다. 처음 이혼을 했을 때만 해도 제 스스로 괜히 위축이 되어서 이혼 여인이 돌싱이니 하는 말은 꺼려 했었지만 요즘에는 TV 주제로도 많이 나오는 걸 보며 이혼과 재혼이 저만의 얘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막상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듣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좋은 일은 아니다 보니 쉽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탓도 있을 거고, 개선 이육 상태로 지내다 보면 상처가 완전히 지워지기 쉽지 않기 때문이겠죠. 사실 저도 개차반 같은 전 남편 때문에 어렵게 이혼을 하고 그 피로감과 상처 때문에 꽤 마음고생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뒤늦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새 출발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마저 쉽지가 않았어요. 전 남편 한번 잘못 만난 죄로 이렇게나 발목을 잡히는지, 전 남편이 번번이 제 앞의 행복을 방해하려 했기 때문이죠.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화가 나지만 그래도 결국 속 시원하게 혼을 내주어 다행이라 생각되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사연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그럼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저와 같이 전 남편 욕 좀 해주세요. 결혼 전 저는 사진작가 일을 하면서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웨딩 촬영도 하고 광고나 잡지 화보 촬영도 하면서 아주 이름난 유명 작가는 아니어도 제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며 열심히 일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진작가라는 일도 비수기, 성수기가 있고 월급 받는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라 수익 걱정해야 하는 자영업자나 다름없기에 그 시절 저는 연애 한 번 할 겨를 없이 바쁘게 일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매일 스튜디오 안에서 사진만 찍다 보니 일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일이 아니면 어디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여력도 없었거든요. 손님으로 저희 사진관에 사진을 찍으러 왔던 전 남편이 저한테 먼저 관심이 생겼는지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전 남편이 매너 있어 보이고 건실해 보였었던 저는 그런 전 남편의 고백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처럼 행복한 연애를 보내게 되었고 2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성공하게 되었었죠. 그래도 2년이면 서로 알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건지 막상 결혼과 연애는 너무 많이 다른 일이었어요. 분명 연애할 때는 내가 이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도 같이 살다 보면 내가 몰랐던 부분들이 보여 깜짝 놀랐던 거죠. 전 남편의 경우도 그랬었습니다. 연애 때에는 그저 가벼운 질투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나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느껴지게 했던 부분들이 결혼을 한 뒤에는 질투를 넘어서 집착과 의심으로 변해가더라고요. 저는 결혼을 하면 서로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혼인신고에 도장까지 찍었으니까 이제는 누구보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게 부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은 대체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의심스러운 건지 자기 와이프가 된 저를 매번 의심하곤 했습니다. 나 지금 당신 사진관에 왔는데 당신이 없네? 당신 지금 어디야? 미리 연락도 없이 사진관에 갔어? 나 지금 밖에서 일하고 있지. 오늘 야외 촬영이 있어서. 뭐? 야외 촬영? 나한테는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왜 말 안 했어? 남편한테 말도 안 하고 밖에 나가는 게 어디 있어? 놀러 온 게 아니라 일하러 온 거잖아. 그리고 원래 오늘은 비가 올 줄 알고 야외 촬영이 아니었는데 날씨가 좋아서 급하게 변경된 거야. 근데 내가 그런 것까지 당신한테 다 전달해야 해? 진짜 촬영하러 간 건 맞아? 혹시 다른 데 간 건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설마 지금 나 의심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일 안 하고 놀기라도 할까봐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니라 미리 말을 안 한 게 이상해서 그렇지. 아무튼 이번에 믿어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어디 가면 간다고 미리 말이라도 해줘. 사람 괜히 의심하게 만들지 말고. 처음에는
남편이 제게 이것저것 묻고 챙기는 것들이 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남편의 관심은 언젠가부터 점점 깊어지고 집요해졌고, 이제는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일을 하러 나간다고 하는데도 제가 말없이 나갔다며 수상하다고 생각하고, 혹시나 제가 다른 고객들과 사적인 만남을 가질까봐 전전긍긍하며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희 두 사람도 사진관에서 만났기에 그런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결혼까지 한 제가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남편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걱정이 된다고 하니까 저는 그런 남편을 위해서라도 남편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죠. 남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는 작은 것 하나라도 숨기는 것 없이 다 보여주고, 어디 나가거나 외출할 일이 있을 때마다 일부러 더 자주 연락을 하고 영상통화까지 하면서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걸 보여주곤 했었어요. 저는 제가 그 정도로 노력을 하면 남편도 안심하고 저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질 거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남편은 제가 무슨 노력을 하고 어떤 진심을 보이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그저 자기의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망상으로만 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분명 아니라고 확실히 설명하는 제 말을 무시하며 계속 오해하고 의심하는 남편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질투가 아니라 의처증같이 보였습니다. 저는 무조건 저를 의심하기만 하는 남편에게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체 나를 뭐로 생각하는 건지, 자기 와이프를 왜 저렇게 믿지 못하는 건지, 저희 부부의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가 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결국 제가 선택한 결혼이었어요. 누가 억지로 등 떠밀어 결혼시킨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게 내 결정이었기에 저는 제 선택에 책임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로 이혼을 고민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 저는 더 열심히 남편을 위해 노력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하던 일까지 그만두고 남편에게 믿음을 보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남편은 여전히 저를 의심하고 있었죠. 나중에는 아주 대놓고 남자 관계를 물어보고 제가 남자랑 말만 섞어도 저를 의심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단 한 번도 그런 오해를 살리려 한 적이 없었지만 남편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남편은 제가 일을 하면서 만나는 남자들과의 관계를 매번 의심하며 저를 남자들 앞에서 꼬리친다는 식으로 말하곤 했었어요. 그 전에도 수많은 의심과 오해들 때문에 지쳐가면서도 어떻게든 버텨보던 저도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해도 늘 그런 식으로 확대 해석하고 사람을 몰아가는 남편 때문에 이런 숨막히는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저를 이해해주고 의처증을 고치지 않는다면 결국 이혼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했죠. 절대로 변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결국 이혼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혹시나 남편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기에 남편에게는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지 않고 저 혼자 조용히 알아보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몰라도 제가 일로 바쁘게 다니는 동안 저 몰래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더라고요. 저한테는 업무상 하는 전화만으로도 바람을 피운다느니 꼬리를 친다느니 하던 남편이 자기는 저 몰래 다른 여자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할 따름이었죠. 결국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제가 남편에게 따져 묻게 되었지만 남편은 사과를 하고 잘못을 빌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외도를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를 그렇게 의심하고 괴롭히더니 어떻게 당신이 바람을 피고 있을 수가 있어? 그래놓고 나를 의심해? 그래, 나 바람 폈다. 다른 여자 만났어. 근데 그것도 다 당신 책임이야.
내가 당신한테 믿음이 없으니까 당신이 나를 불안하게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 그런 말이 어딨어. 내가 대체 뭘 그렇게 믿음을 못 줬는데. 그거 다 당신 망상이잖아. 이제 와서 완전히 아니라고 할 수 있어? 당신도 지금 나랑 이혼하려고 변호사 알아보고 다녔던 거 아니야? 내가 모르는 줄 알았지? 나 몰래 뒤에서 이혼 생각하고 있었으면서 그동안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거야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를 의심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런 거지. 당신이 나를 믿어주기만 했어도 내가 이혼 생각할 일이 있었겠어? 내 핑계 대지 마. 이제 와서 아닌 척 해봤자 나는 당신 안 믿어. 분명 이혼도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 뭐 어디 다른 놈이라도 있냐? 그래서 내가 바람났다고 꼬투리 잡아서 먼저 선수 쳐서 이혼하리라도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네가 무슨 생각인지 뻔히 아는데 나 너 좋은 대로 절대 안 해줘. 이혼하고 싶으면 어디 해봐.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남편은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제가 바람이 났다고 의심을 하며 제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과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저는 남편과 대화로 해결할 생각을 접고 곧장 짐을 싸서 집을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에 비해 친정에서 머물며 길고 지저분한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죠. 남편이 끝까지 저를 의심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원만한 합의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남편이 설마 법정에서까지 저를 그렇게 비난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외도를 벌인 것은 남편이었고 남편에게는 수많은 외도 증거들이 있었어요. 판사님이 보시기에도 남편의 죄질이 가볍지 않았는지 결국 남편의 외도가 인정이 되며 저희는 소송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한 이후 전 오랜만에 자유를 즐기며 다시 사진작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혼자 된 시간을 즐기며 지내던 도중 한 회사에서 제품 촬영을 요청해왔고 작업을 하게 되었죠. 그때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물론 첫인상은 그리 좋지 못했지만요. 남자친구는 그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런지도 모르고 편안한 복장으로 촬영장에 있는 남자에게 짜증을 내게 되었어요. 촬영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 말이죠. 업체 관계자라고 말하면 될 텐데 다른 말이 없어 계속 오해를 하게 되었고 작업 중간중간 촬영에 방해가 될 때마다 한 소리를 하게 되었죠. 촬영이 끝나고 나서야 회사 관계자이고 업체 사장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거리를 생각해야 했던 저는 뒤늦게 사과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남자가 사과로 식사 자리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날 식사 자리를 계기로 남자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큰 실패가 있어 결혼에 부정적인 저에게 남자는 재촉하지 않고 자리를 지켜주는 것으로 믿음과 확신을 보여줬어요. 결국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고 3개월 후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그런데 전 남편이 제가 재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나 당신이랑 할 말 조금도 없으니까 돌아가. 너 결혼한다며? 얼굴 보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으니까 문이나 열어줘. 싫어. 내가 결혼하는데 당신이랑 할 말이 뭐가 있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빨리 돌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전 남편은 현관문 앞에 자리를 폈고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일으켰어요. 주변 이웃들이 입는 피해를 생각한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을 집안에 들이게 되었고 빨리 돌려보내려고 했죠. 다 끝난 지 한참이 된 바닥에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현진아, 나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네 마음 다 알아. 무슨 소리야? 왜 이런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만하라고. 너 내 관심 끌려고 이러는 거잖아. 내가 질투심 유발하려고 일부러 연기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다고. 어디서 무슨 소리 듣고 헛소리 짓거리는지 모르겠지만 나 당신의 관심이 요만큼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제 확인했으면 내 집에서 나가.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너 아직 나 좋아하잖아. 내가 잠깐 실수를 했는데 지내다 보니까 너만한 여자가 이 세상에 없다는 걸 느꼈어. 내가 앞으로는 너를 두고 다른 여자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그러니까 이제 기분 좀 풀어라. 곳에 바람난 여자와 헤어지기라도 한 것인지 전 남편은 저와 다시 잘해보려고 수작질을 걸어왔습니다. 이 남자와 결혼을 했던 저의 선택이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기에 또다시 실수를 되풀이할 수 없었던 저는 확실히 하려고 했죠. 내가 미쳤어? 당신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나게? 내 평생에 가장 후회되는 일이 당신을 알게 된 거야. 사랑에 빠져서 콩깍지가 쓰였다고 해도 당신처럼 저질인 사람을 못 알아본 내가 원망스럽고 후회된다고. 나 당신 같은 사람 그냥 아는 사람으로도 곁에 두고 싶지 않아. 당신과 잠시 스쳤던 내 인생 도려내고 싶을 정도로 더럽다고. 그러니 나한테 개수작 부리지 말고 당장 꺼져. 나 역겨운 당신 얼굴 1분 1초도 보기 싫은 사람이니까. 제 단호한 모습에 전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리고 매우 화가 나 보였죠. 저에게 무시와 욕을 바가지로 먹자 화가 났던 전 남편은 성질을 부렸습니다. 내가 애정이 있어서 지 인생 말아먹으려는 도와주려고 했더니 뭐가 어쩌고 저째? 역겨워. 야, 나야말로 역겨워. 너처럼 남자의 미친년이나 살았던 내가 역겹다고? 넌 남자한테 미쳐서 사람들 눈도 신경 안 쓰지? 해픈 년. 고세를 못 참고 재혼을 하냐? 솔직히 말해봐. 지금 재혼할 거란 그 새끼 사실 나랑 결혼 생활하고 있을 때부터 만나던 새끼 맞지? 인연이 감히 서방을 놔두고 바람을 피고 있었어? 거기다 나랑 이혼하고 그놈이랑 결혼을 하려고 해? 이성을 잃은 전 남편은 저에게 손찌검을 하려고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고 남자친구가 집 안으로 들어왔죠. 남자친구도 현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에 놀라 잠시 사태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집 안에 들어온 제 남자친구를 보고 기겁을 하며 도망을 쳤죠. 계단으로 뛰어 도망을 가는 전 남편에 따라 남자친구도 곧장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전 남편을 붙잡아 집으로 데리고 왔죠. 당신 누군데 내 여자친구 집에 있었던 거야? 은진아, 이 사람 아는 사람이야? 남자친구는 전 남편의 무단 침입한 강도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남자친구에게 잡혀있는 남자가 제 전 남편임을 고백하고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말하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제가 겪은 일에 어이없어하며 전 남편의 얼굴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도 다 끝난 마당에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당신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이런 거 다 죄인 건 몰라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전 남편의 얼굴을 남자친구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입에서 놀랄만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전 남편을 알고 있었어요. 어? 너 박희준 아냐? 너 땡땡 중 땡땡거 박희준 맞지? 그런데 전 남편의 반응이 좀 이상했습니다. 잔뜩 긴장이 있었죠. 물론 반가워할 상황이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이상해 보였어요. 그 다음 이어지는 두 사람의 대화도 이상하기만 했죠. 아직도 이러고 사냐? 우리 이제 곧 만인데 정신 좀 차려 임마. 어? 그래야지. 미안해. 내 여자친구 한 말이 다 사실이야? 미안. 내가 감정이 좀 격해져서. 너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말아라. 오늘은 내 여자친구 덕분에 그냥 보내주는 줄 알아. 너 당장 경찰서에서 잡아가도 할 말이 없어. 알지? 알지. 내가 잘못한 거. 윤호 네가 한 말 무슨 말인지 알았어. 앞으로는 절대 두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미안해.
남자친구에게 꼼짝도 못하는 전 남편은 방금 전 저에게 했던 것과 다르게 고분고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자친구가 하는 말에 연신 고개만 흔들며 사과까지 했죠. 나중에는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까지 하며 저희 집을 떠났어요. 두 사람 사이가 궁금했던 저는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알게 된 사이냐며 물어보게 되었죠. 남자친구와 전 남편의 인연은 중학교 시절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같은 반 급으로 지냈다고 해요. 하지만 운동을 했던 남자친구는 전 남편과 친하지 않았다고 했죠. 운동으로 인해 수업과 학급 생활에 참여도가 낮은 이유도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전 남편 자체를 좋지 않게 봤었다고 해요. 항상 자신보다 약하고 작은 반 친구들을 괴롭혔고 싸움을 잘하거나 덩치가 큰 친구들에게는 굽신거리며 비를 맞추는데 애를 썼다고 했죠. 별로 친하지도 않고 오후 운동 훈련을 받기 전까지는 쉬는 시간이든 수업 시간이든 잠을 자고 있었으니 눈에 거슬리는 전 남편을 무시하며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시를 하려고 해도 정도가 너무 심한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학급 내 덩치 큰 친구 옆에 붙어 있다 보니 자기가 뭐라도 된 것 마냥 너무 심하게 친구들을 괴롭혔다고 했죠.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가 전 남편을 불러 혼을 냈다고 합니다. 마치 선생님이 학생 혼을 내는 것처럼 말이죠. 때릴 수는 없으니 대신 벌을 줬다고 해요. 같은 동급생에게 혼과 벌을 받는 굴욕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은 남자친구에게 웃어 보이며 신경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그 모습이 더 역겹고 비겁하게 보였다고요. 그런 이유로 한 학급에서 4년 동안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만 친해지기는커녕 더 멀어지기만 했다고 했죠. 그러다 전 남편이 어울리던 무리와 남자친구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비가 붙게 된 것도 전 남편이 무리를 선동한 이유에서 생긴 일이었죠. 끝까지 싸움은 안 하려고 했지만 다수가 주먹질을 하니 남자친구도 어쩔 수 없이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1대 다수의 싸움이었지만 남자친구가 가볍게 제압을 하게 되었고 그 모습을 뒤에서 보고 있던 전 남편은 도망을 쳤다고 했죠. 그 일을 벌인 주동자가 전 남편임을 알게 된 남자친구는 이번 일을 벌인 책임을 물으려고 했지만 그러기 전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맞을까 겁이 났던 전 남편이 자신의 무리가 시비를 건 내용을 쏙 빼고 학교와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죠. 학교에서만 문제가 생겼으면 대충 수습을 할 수 있었지만 경찰들까지 개입되니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할 수가 없었고 결국 남자친구가 운동을 그만두고 전학을 가는 걸로 일단락 되었다고 해요. 그날 이후 전 남편 때문에 어릴 적부터 목표로 삼던 운동선수의 생활이 끝나버리자 남자친구는 전 남편을 끝장내버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전 남편은 그런 남자친구를 피해 다녔고요. 남자친구는 그 모든 행동이 시간 낭비와 헛수고임을 알고는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했고 그날 이후 오늘이 전 남편을 처음으로 보게 된 자리라고 했죠. 워낙 자신을 무서워하니 앞으로 절대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전 남편은 제 주위를 돌며 제 신경을 건드렸어요. 직접적으로 저를 위협하거나 말을 걸어오진 않았지만 제가 있는 집과 사진관 근처에 주차를 하고 지켜보고 있었죠. 최대한 못 본 척 무시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상한 쪽지를 놓고 가거나 전화를 걸어오며 점점 더 심한 집착을 보였어요. 남자친구에게 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과거의 일로 개인적인 감정도 가지고 있으니 큰일이 생길까 싶어서 쉬쉬하며 저 혼자 전 남편에게 대응을 하게 되었죠. CCTV와 통신기록 등등 전 남편이 제 주위를 돌며 괴롭히고 있다는 증거를 모았고 그 증거들을 경찰에서 건네주며 협박과 스토킹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들을 토대로 나중에는 접근 금지 신청도 할 수 있었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지만 불안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람 절대 그렇게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한 이유로 결혼 준비가 문제없이 잘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걱정거리가 늘 있을 수밖에 없었죠. 최대한 남자친구에게 내색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는데 남자친구 입에서 제 귀가 솔깃해지는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인 음식점 프랜차이즈 가게를 전 남편이 가맹점 점주로 일하고 있다고 했죠. 은진아, 박희준 걔 요즘은 네 앞에 안 나타나지? 어? 그날 이후 본 적 없어.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봐? 아, 별건 아니고 걔가 내가 하고 있는 음식점 점주였더라? 나도 이번에 알게 됐어. 뭐? 그걸 어쩌다가 알게 된 거야? 회사 QA 부서에서 일정 주기로 가맹점들 점검하거든. 문제 있는 지점들 추려서 개선 방안 보고받는데 몇 달째 계속 올라오는 지점이 있는 거야. 그리고 CS 부서에서도 그 지점을 이용하는 고객들 불만이 가장 많이 들어온다고 하고. 도대체 누구길래 본사에서 내려오는 시정 조치에도 배째라는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올라온 서류도 확인해 보는데 이름이 너무 익숙한 거야. 나이도 같고. 거기다 얼마 전에 은진이 너랑 그런 일도 있어서 바로 걔가 떠올랐지. 그래서 더 알아보니까 박희준 걔가 하는 게 맞았어. 참 어이가 없지. 어떻게 만나도 이렇게 또 만나게 되냐. 앞으로는 신경 쓰게 하더라도 그 지점만은 신경 끄고 직원들 시켜서 특별 관리하게 만들려고. 남자친구의 말처럼 어이가 없더라고요. 엮여도 이런 식으로 엮이다니 정말 징글징글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남자친구와 전남편의 관계를 이용한다면 다시는 저희들 주위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아니야. 당신이 해. 뭐? 무슨 말이야? 직원들 시키지 말고 당신이 직접 투표 관리해. 사실 당신이 저번에 그놈한테 경고하고 나서도 나 계속 시달렸거든. 지금은 내가 경찰에 신고해서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져서 괜찮지만 그놈 성격에 분명 방법 찾아내서 나 괴롭히려고 할 거야. 왜 말을 안 했어? 내가 직접 해결하면 되는데. 당신이 경고하고도 내가 당했다고 하면 가만히 안 있었을 거잖아. 자칫 잘못하다 주먹이라도 나가면 어떡해. 그놈 분명히 그걸 이용해서 당신에게 돈 뜯어먹으려고 할 텐데 괜히 혹 때려다 혹 붙이는 꼴이고. 그냥 내가 알아서 조치하면 당신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 근데 그놈이 당신 사업의 가맹점 점주라고 하면 말이 또 달라지지. 아까 말한 특별 관리 당신이 직접 하는 거야. 왜 가맹점 계약할 때 지켜야 하는 거 많지 않아?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일부러 트집 잡아서 괴롭힐 순 있잖아. 그리고 그놈 안 봐도 뻔해. 분명히 장사 개판으로 하고 있을 거라고. 괜히 눈에 불 켜고 트집 잡으려 할 필요도 없을 거야. 계약상이든 법이든 어기는 게 널려있을걸? 남자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난 뒤부터 흥미진진해졌어요. 앞으로 어떤 복수가 시작될지 기대가 될 수밖에 없었죠. 남자친구는 그 복수극을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저와 공유해 주었죠. 남자친구가 첫 번째로 했던 복수는 본사 점검을 더 자주 하는 거였어요. 이미 몇 번의 시정 조치가 내려갔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걸 핑계로 더 엄격하고 깐깐한 점검이 들어갔죠. 수시로 하는 본사 점검으로 인해 전 남편은 꼼수를 부릴 수도 없었을 뿐더러 장사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러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며 매상이 많을 수밖에 없는 날에 재료를 공급하지도 않았죠. 그런 일 말고도 본사와 가맹점이라는 갑과 을의 상황을 이용하여 전 남편을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전 남편이 본사의 갑질이 너무한 것 아니냐며 회사로 찾아와 따져 물었다고 했죠.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전 남편에게 확인을 시켜줄 시간이 된 것 같았어요. 저와 남자친구는 손을 잡고 전 남편이 하고 있는 음식점 안으로 들어갔죠.
갑작스러운 저희 두 사람의 등장에 남편은 많이 놀란 듯 보였어요. 하지만 그 모습도 잠시 곧바로 표정이 변하며 짜증을 냈죠. 아이씨, 뭐야. 누구 놀리러 왔어? 나한테 두 사람이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요즘에는 네 주위에 나타나지도 않잖아. 됐고, 짜증나게 하지 말고 나가. 안 그래도 본사에서 백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어서 짜증나니까. 우리 희준이가 학창시절이라 많이 달렸었구나. 옛날 같으면 기분 나빠도 내 앞에서 표현 못했을 텐데. 이제는 짜증도 내고 세월이 많이 흐르긴 했나 봐. 뭐라는 거야. 내가 저번에는 너무 오랜만이라 학창시절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 사회야, 알아? 네가 주먹 좀 쓴다고 그거 믿고 까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왜? 여기는 주먹 따위보다 법이 먼저거든. 아니다. 야, 나 그냥 때려. 장사도 안 되는데 너한테 먹고 깽값으로 돈 좀 벌자. 때려보라고. 본사에서 계속된 점검과 제재로 인해 이미 폭발 직전인 전 남편은 저희에게 되려 몸을 들이밀며 위협을 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짜나던 남자친구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명함을 전 남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뭐 어쩌라고. 어차피 너한테 맞고 바로 경찰 부를 거니까 명함 따위 필요 없어. 합의금 받으려면 내 연락처 필요할 거 아니야. 돈 얼마나 원하는지 통장 번호는 뭔지 알려줘야 합의금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명함 먼저 받아. 너 뭐하고 살길래 지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냐? 내가 합의 안 해주면 어떡하려고? 너 인생에 빨간 줄 그이는 거야. 너 돈 많아? 내가 요구하는 합의금 줄 만큼? 야, 장은진, 너 인생 바닥에서 살기로 결심한 거냐? 만나도 이런 놈이나 만나고. 전 남편은 남자친구의 명함을 건네받으며 우리 두 사람을 비꼬았습니다. 그리곤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저희를 한번 쳐다본 뒤 남자친구의 명함을 보았죠. 남자친구의 명함을 보자마자 전 남편의 동공과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제서야 남자친구의 정체를 알게 된 거죠. 뭐야? 왜 네가 여기 사장이야? 나는 사장하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어? 왜? 운동만 하던 놈이 회사 사장 자리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나 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네가 무슨 수로 사장이 돼? 그래, 너 이 새끼 나 속이려고 명함까지 봤구나? 너 이렇게 사칭하는 게 범죄인 거 몰라? 야, 장은진, 설마 너 얘가 여기 회사 사장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거야? 야, 너 속고 있는 거야. 이 새끼 고등학교 때까지 연필이라고는 쥐어본 적도 없는 놈이라고. 근데 무슨 회사 사장을 하고 있어. 전 남편은 남자친구의 정체를 믿지 못해 자신을 속이려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감당하기 힘든 현실에 어떻게든 외면을 하려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전 남편의 모습을 보니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깔깔거리며 웃게 된 거죠. 그 모습을 보곤 전 남편은 제가 큰 충격을 받아 정신을 놨다고 생각했나 봐요. 런진아,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 새끼가 너 속여먹은 거 보상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이제 나만 믿어. 무슨 헛소리 그렇게 길게 하냐? 정 못 믿겠으면 본사에 전화해봐. 아니면 인터넷에 검색이라도 해보든가. 아마 회사 기사 나 인터뷰 때문에 내 얼굴 나와 있는 사진이 몇 개 있을걸? 믿기 싫겠지만 내가 네가 가맹점으로 있는 회사 사장님 맞아. 그건 그렇고 쓰레기 같은 놈 주제에 믿긴 뭘 믿어? 너 자기 객관화가 너무 안 되는 거냐? 아니면 진짜로 너 정도면 괜찮은 놈이라고 믿는 거냐? 너 내가 중학교 때부터 봐왔지만 너 같은 쓰레기는 본 적이 몇 번 없어. 지보다 약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악랄하게 괴롭히고 자기보다 좀 강하다 싶으면 알아서 기는데 아니라고 할 수 있어? 너 내가 회사 사장인 걸 알고 나서는 벌벌 길 거잖아. 근데 너 같은 놈을 믿으라는 말을 하냐?
전에도 너한테 진절머리 나도록 당한 사람에게 남자친구의 강한 어조에도 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설명이 딱 들어맞아 반박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남자친구가 회사 사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윽박을 지르는 남자친구에게 고개를 숙인 채 잔뜩 움츠려 있었죠. 왜 말이 없어? 아까는 혼자서 별쇼를 다 하더니. 그래서 어떻게 해줄까? 아까는 합의금 필요하다며. 그러면 이제 내가 더 실컷 패면 되는 거지? 오랜만에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다, 희준아. 아니, 그게 내가 가게 사정이 좀 좋지가 않아서 순간 욱해서 말실수를 한 거야. 아까 내가 한 말을 잊어줘. 좀 전의 일들은 내가 사과할게. 근데 유로야, 내가 얼마나 상황이 안 좋으면 그냥 우연히 가게에 들어왔을 수도 있는 너희 두 사람을 보자마자 짜증을 냈겠어. 나 요즘 정말 힘들어. 그래서 말인데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우리가 그래도 나름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인데 친구 좀 도와줄 수 있잖아. 중간에 작은 문제가 있었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때 일로 네가 이렇게 회사 사장님 자리까지 오르고 얼마나 잘된 일이야. 그렇다고 내가 과거에 잘했다는 말은 아니고. 그때 그 일로는 내가 사과할게. 우리 이번 일로 화해하고 앞으로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사이가 되기로 하자. 너네 회사 밑에 사람들에게 말 좀 해줘서 우리 지점 좀 그만 괴롭히려고 하면 안 될까? 너무 정신없이 몰아치니까 장사를 못하겠어. 윤호야, 부탁 좀 하자. 비굴하고 야비한 사람이라는 건 진작에 알았지만 염치에 자존심도 없는 사람인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에 대고 욕을 하는 사람에게 도와달라 부탁을 하는 걸 보며 속으로 놀라고 있었죠. 얼마 전부터 유독 심하게 여러 번 본사에서 확인하러 나오지 않단? 그거 내가 담당 부서에 특별히 관리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거야. 내가 그때쯤에 알게 되었거든. 너가 우리 회사 가맹점 점주라는 걸. 근데 품질 관리, 고객 만족 담당 본사 내에서는 한참 전부터 유명하던데? 갑질 가맹점으로? 너 본사 점검 나왔을 때 지적받은 것들 조치한 적 없다면서? 다음 점검 때만 사람들 눈 속이고 며칠 지나면 똑같다고 하던데. 정량도 안 지키고 사은품 들어온 거 빼돌리고. 너 때문에 들어온 불만사항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CS팀, QA팀에서 올라오는 서류에 너네 가게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직접 확인하다가 알게 됐어. 그 이야기 은진이에게 말해줬는데 네가 접근금지 명령 받기 전까지 괴롭혔다는 것도 듣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특별관리하라고 한 거야. 너희 가게에서 벌어진 일들 내가 직통으로 보고하면서 내 지시하에 쥐잡듯이 너희 가게 털고 있었던 거고. 근데 우리 본사 측에서 잘못한 건 아니잖아. 애초에 그렇게 장사를 하면 안 되지. 점검 나오는 기준에 맞게 준비해오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그게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 내가 잘못한 거겠지. 앞으로 내가 신경 쓰고 잘할게. 내가 괜한 소리를 했네. 미안. 일 이야기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봐야겠다. 너 내가 은진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그게 뭘 꿈을 대? 대답 빨리 안 해? 했어. 그런데 은진이 앞에 나타났지? 거기다 내 경고 무시하고 나타나는 것도 모자라서 괴롭히기까지 했고. 야, 박희준, 너 정신 나갔지? 학교 졸업하고는 너 관리하는 사람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아나 보다. 그게 다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야, 내가 학교 다닐 때 거짓말 하려고 하지 말고 대답 똑바로 하라고 했지. 그리고 대답하기 전에 뭐 먼저 하라고 했어? 기억 안 나? 학교 다닐 때 기억 다시 나게 해줄까?
아니, 기억나. 내가 괴롭힌 사람에게 먼저 사과하라고 했어. 은진아, 미안해. 너도 알다시피 내가 좀 찌질하잖아. 그래서 너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노력하다가 그만 실수를 한 것 같아. 그것도 윤호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질투심도 생기고 화도 나고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용서해줘. 남자친구와 전 남편의 학창시절을 직접 본 적이 없었지만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으로 충분히 알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남자친구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용을 쓰고 있는 전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되었으니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듣고 본 모습 중에 가장 비굴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에게 사과를 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전 남편에게 남편은 아직 할 말이 남은 듯 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 자, 먼저 팔굽혀펴기부터 먼저 해볼까? 너? 윤호야, 그건 좀... 잘못했다며 그럼 벌 받아야지. 왜? 꼴에 나이 먹었다고 이건 못하겠냐? 그럼 하지 말어. 몸으로 때우기 싫으면 돈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너 가맹점 위반상 안 지킨 거 수두룩한 거 알고 있지? 우리 쪽에서 너한테 위약금 청구하고 해지할 수 있는 것도 알고 있을 테고. 그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서류랑 법으로 해결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겠다. 윤호야, 아까 일 관련 이야기는 끝이라며. 그건 내 마음이지. 네가 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막아? 너는 평생 너보다 약한 사람들 네 마음대로 괴롭히면서 살았는데 남이 너한테 마음대로 하니 기분 나빠? 아니, 그럼 네 말대로 몸으로 때울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벌을 내리는 것처럼 전 남편은 남자친구가 하는 말에 따라 복종을 했고 여러 얼차려를 받게 되었죠. 남자친구의 얼차려가 끝이 났을 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네가 이 정도 성의를 보여주니까 내 마음은 좀 풀린 것 같은데? 우리 은진이도 같은 마음인지 모르겠네. 아마 마지막으로 보는 얼굴일 텐데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고 가자. 남자친구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전 남편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죠. 당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는 일로 다 알겠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쓰레기로 살고 있었네. 난 그런 쓰레기를 몰라보고 만났던 거고. 당신이 왜 그렇게 나를 의심했는지 오늘이 되어서야 알았어. 자신에게 자신이 없으니까 겁이 났겠지. 온 세상 주위를 둘러봐도 하나같이 당신보다는 나은 사람들 뿐이니까. 언제 당신 미천이 드러날까 걱정스러워서 불안하며 전전긍긍했던 거잖아. 내 생각에는 당신 평생토록 이렇게 살 것 같아. 자존심도 없고 비굴하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 괴롭히는 인간. 저질 중에 저질인 인간. 이러니까 당신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지. 내 남편 될 사람도 말했지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낼 생각하지 마. 이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어서 하나도 무섭지 않으니. 아니? 애초에 내가 당신을 무서워한 적이 없었지만 이제 당신이 혼자 있는 나에게 폭력을 쓴다고 해도 가만히 있질 않을 거야. 그럼 앞으로 아등바등 잘 살아봐. 사람들 좀 괴롭히지 말고. 전 남편의 자존심을 박살내는 말을 하고 남자친구와 함께 가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끝으로 더는 전 남편에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남자친구도 말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전 남편이 하는 지점에 문제가 보고되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계약 위반 사항을 가지고 가맹점 해지를 하게 되었죠. 위약금도 있어 전 남편은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도시 생활에 접고 지방으로 내려가 배를 타고 있다는 이야기 듣긴 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나 참고 별 볼 일 없는 남자에게 제 귀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직접 알아보지는 않았거든요. 지금의 전 남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